여러분 안녕하세요. 작가 곽정은입니다. 여러분 관계라고 하면 아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실제로 사람은 혼자 있고 싶어, 다 인간 필요 없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관계를 떠나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관계가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까닭은요, 우리가 그 안에서 다양한 생각과 감정들을 맞닥뜨리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은 이제 관계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해볼 건데요.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면 관계에 대한 지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갖는다면 우리는 관계가 나의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 더 깊게 성장할 수 있는 개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현대심리학과 초기경전 전공자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의 맥락을 오가면서 오늘 관계의 해법 3가지를 아주 컴팩트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공원 산책 좋아하세요? 아마 싫어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저도 워낙 내향형이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노는 것보다는 조용히 혼자 공원에 가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근데 공원을 가면 항상 제가 기대하는 것은 내가 더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나 오늘 공원 걷고 좀 이렇게 소화도 됐으면 좋겠다. 좀 중간중간에 뛰고 몸도 가벼워졌으면 좋겠다. 라는 아주 나 자신을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를 위한 선택으로서 이제 공원에 갑니다.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제가 공원을 가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정확히 공원 이름을 말씀드리면 올림픽 공원인데요. 이 올림픽 공원에 어떤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다른 공원에 비해서 이 산책로가 굉장히 좁은 구역들이 존재합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에 그 공원에 써 있는 하나의 팻말을 본 적이 있었어요. 어느 쪽 통행을 하시오 라는 팻말이었습니다. 어느 쪽일까요, 여러분? 우측이죠. 이런 데 와서 다 여쭤보면 모두들 다 우측 통행을 하는 게 맞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실제로 공원에 가보면 어떻죠? 우측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즉, 좁은 길인데 나는 나름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우측으로 가는데 저쪽 앞에서는 좌측으로 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오면 그래도 뭐 서로 피해가면 되는데요. 이제 커플들이 손잡고 왼쪽에 붙어서 오면 저는 약간 이런 심정이 되더라고요. 내가 피하려면 이쪽 길로 비켜줘야 되는데 잔디를 밟기는 좀 그렇고,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 좌측으로 오면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거지? 참 배려심 없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좌측 통행으로 올 수가 있지? 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매우 불편하다 라고 생각하자 저는 어디까지 이제 행동을 하게 되었냐면요, 그 순간 이 사람들에게 진짜 룰이 뭔지 알려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팔짱을 끼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우측 통행이고 이 공원의 룰은 우측 통행이니까 저 사람들은 진짜 룰이 뭔지 알아야 돼. 난 알려주고 싶어.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커플이 또 제 앞으로 오길래 혹시 전줄 알까 봐 모자를 깊이 눌러쓴 채로 이렇게 달리면서 얘기했어요. 우측 통행하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가슴이 한없이 쿵쾅대면서 이 말을 한 게 맞나라는 생각이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속에 가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앞에 사람을 신경 쓰고 저래서는 안 돼, 저건 옳지 않아 라고 생각을 일으킨 그 순간부터 저는 저를 내리쬐는 아름다운 가을의 햇살을 볼 수 없었고, 길가에 피어있는 귀여운 꽃을 볼 수 없었고, 내 호흡을 느낄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 공원에서 마주친 정말 딱 1초 지나가는 사람이죠. 이러한 관계를 토대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어렵게 느끼는 관계들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관계들보다는 훨씬 더 가까운 관계들이죠. 아주 오래 만나거나 혹은 나에게 좀 큰 영향을 끼치는 관계들에게 더 많이 활용해 볼 수 있는, 또 나아가서 나를 잘 모르는 사람, 또한 이렇게 공원에서 마주친 사람들에게까지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관계의 해법 3가지를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비합리적 신념을 내려놓기로 하는 것입니다. 비합리적 신념이란 정말로 신념은 신념인데요. 그것이 합리적이지는 않아서 내가 살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신념들을 말합니다. 이 비합리적 신념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나는 반드시 인정받아야만 한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면 난 반드시 인정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또 올라올까요? 인정받지 못한다는 건 망한 거다. 인정받지 못하면 다 쓸모없다. 성공하지 못하면 다 쓸모없다. 안 되면 큰일 나는데, 안 되면 망하는데, 이런 어떤 생각들을 자주 하신다면 나는 어떤 신념을 밑에 갖고 있는 사람이냐면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건 진짜 끔찍한 일이야 라는 신념을 갖고 있고, 그래서 안 되는데? 큰일 났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자주 하는 생각을 보면 그 밑에 어떤 신념이 깔려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입버릇처럼 많이 했던 말이 있어요. 큰일 났다. 망했다. 어떡하지? 안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잘 안 되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야 라는 신념을 제가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나는 절대로 고통을 느껴서는 안 된다. 나는 늘 편안해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불편함을 느껴도 괜찮다. 나는 고통스러워도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죠. 우리 웬만하면 더 편한 의자, 더 편한 옷, 더 편안한 기분, 더 편안한 몸,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인간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번식하고 또 진화하면서 결과적으로 자신을 위하는 마음, 자신의 안전을 추구하고 생존을 추구하는 마음들이 당연히 깊게 우리의 DNA 안에 새겨져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욕망은 결과적으로 마음에 어떤 신념 체계를 만들기도 쉽냐면요. 이 일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 내가 불편한 거, 내가 쾌적하지 못한 거, 이건 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야. 나는 고통을 허락하지 않겠어.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제가 공원에서 우측통행 왜 안 해? 라고 아주 뻣뻣하고 완고하게 나의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이 공중도덕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확장시키고 햇살을 보지 못하고 풀잎을 보지 못할 정도로 제 생각에 빠졌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비합리적 신념. 나는 항상 올바른 사람이고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다 라는 저의 기본적인 굳건한 신념, 하필이면 비합리적이었던 신념이 저에게 매우 강하게 늘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일은 내가 갖고 있는 비합리적 신념들이 혹시 뭐가 있을까, 이것을 찾아보는 일입니다. 여러분께서 너무 괴롭다, 마음이 불편하다,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은 분들이 요즘 하시는 걸 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늘 편안해야 한다라는 생각 또한
나는 괴로움을 겪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 또한 어쩌면 거대한 비합리적 신념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긴장을 내려놓길 원하세요? 긴장 자체를 내려놓는 것이 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긴장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비합리적 신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주변 사람과 훨씬 더 편안하고 너그럽고 유쾌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아무에게도 거친 말을 하지 않는다 입니다. 실제로 경전에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타인에게 그 어떤 형태의 거친 말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하면요, 쓸데없는 말, 남을 비방하는 말, 또 모략하는 말, 뒷담화, 약간 수다 같은 것들, 욕설은 물론이고요, 남을 안 좋게 하는 말들, 모든 말들을 제어하라고 합니다. 경전의 문구를 말씀드릴 텐데요, 잘 들어보세요. 경전에는 이러한 문구가 써 있습니다. 담마바다의 한 구절인데요. 아무에게도 거친 말을 하지 말라. 받은 자가 그에게 돌려보낼 것이다. 격정의 말은 고통을 야기하니 되돌아온 매가 그대를 때리리라.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아마 많은 말들을 해오셨고 또 앞으로도 정말 많은 말들을 듣고 또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조절하고 싶어하고 관계를 좋게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그 마음과 말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말이라는 것을 조절할 때는 큰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담마바다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거친 말을 하면 그것은 반드시 자신에게 고통을 일으킨다. 어떤 차원에서? 그 사람이 내가 한 말을 다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가 어떤 사람에게 거친 말을 했을 때 그 말은 고스란히 자기의 말이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거친 말은 결국 자신을 괴롭힌다라는 뜻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팔정도라는 가치가 있는데요. 팔정도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 인간으로서 아주 깊은 차원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8가지의 삶의 방편이 필요한데 이 중에서 가장 쉽게 우리가 시작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바른 말입니다. 바른 말이라고 해서 뭐 우아한 말, 고상한 말 이런 것이 아니라 거친 말, 이간질하는 말, 쓸데없는 말, 꾸며대는 말만 좀 덜 해도, 아니요, 안 하면, 그런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적어도 그 말이라도 입국 다물고 그냥 좀 안 하면 팔정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바른 말이라는 요소를 우리가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 있으십니까?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어려서부터 생각나는 그대로를 말하는 것에 익숙하기도 하니까요. 다만 말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는 것, 즉 나의 의도를 스스로 물어보는 것. 내가 지금 이 말을 해야 할 건데 이 말이 혹시 저 사람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상처를 주고자 하는 의도는 없는가? 또 이 말이 시기적절한 말인가?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다면 그 말도 참아보는 겁니다. 또한 이 말을 해서 저 사람에게 정말로 도움이 될 것 같은가? 아니면 내가 그냥 내 의견을 이 사람에게 주장하고 싶어서 나의 힘을 더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말은 아닌가 하는 이 모든 말들의 의도를 잠깐 생각해보고
입을 여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는 말이 있죠. 속담은 속담일 뿐 우리는 말의 무게가 너무 가벼워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대화하는 것보다 옆에 있는데도 톡으로 대화한다고 하잖아요. 말의 의미보다는 말의 기능만을 너무 많이 생각하다 보니 말이 우리 내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은 의미를 전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자신의 삶을 좌우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들이 여러분 관계에 아주 아름다운 씨앗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씨앗을 내려서 아름다운 싹을 틔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친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않는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범위를 한 번 더 넓혀볼 겁니다. 어떻게 넓히냐면요. 세 번째, 일체의 세계에 대하여 적의 없이 행복을 바란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체의 세계에 대하여 적의 없이, 적의, 즉 남을 대적하는 그러한 뜻 없이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공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어? 나는 그냥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라는 아주 기본적인 관념에만 머물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놀랍게도 2500년 전 초기 경전에는 자기 자신이 굉장히 소중한 존재인 것은 맞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명확하게 인식한 사람은 내가 소중한 것만큼 누구도 소중하다? 다른 사람도 똑같이 소중하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가능하냐면요. 자, 저는 제가 제일 소중해요. 그 누구를 사랑한다고 해도 전 제가 제일 소중해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다 누가 제일 소중하죠? 나 자신이 제일 소중해요. 즉, 내가 매우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임을 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은 소중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인 것을 아는 것이 지극히 정상일 겁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무조건 타인은 타인대로 소중하다라는 것을 나와 동등하게 이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자기 사랑은 뭐다? 타인 존중의 기반이 됩니다. 다른 사람만 소중해도 아니고 나만 소중해도 아니고 내가 소중하니 타인도 너무 소중한 것이 되는 것. 타인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에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은 초기 경전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내가 너무 소중하니까 다른 사람은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다 보니 남들은 다 망하더라도 나만 잘 되면 돼. 이런 생각하죠.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일체의 세계에 대하여 적의를 가지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은 초기 경전에서 말하는 관계를 관통하는 철학과 정확히 위배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나를 위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정말 잘 지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에 대한 사랑을 토대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살아오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직장 생활과 또 화려한 연예계 생활과 또 굉장히 어려웠던 시간도 있었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은 적도 있었는데요. 그 많은 일들 끝에 결과적으로 제가 내리게 된 결론은 내가 나 자신의 평안과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기에는 이 삶이 너무 하찮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것 말고
뭔가 더 있지 않을까?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고민의 끝에 제가 보게 된 경전은 바로 메타 바와나, 즉 자애 수행, 이 문구가 쓰여 있는 메타 수타였습니다. 메타라는 것은 자애의 마음이고요. 수타는 경입니다. 그래서 자애 경인데요. 초기 경전이 아주 방대한 영역의 경전 모음인데요. 이 모음에 자애 경은 아주 여러 차례 나올 정도로 여러 경전에 동일하게 이제 그 모양이 전해지는데요. 그 정도로 자애의 경은 굉장히 중요한 경전입니다. 제가 이 문구를 읽어 드릴 테니 여러분도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생명이면 어떤 것이나 동물이거나 식물이거나 남김없이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두 행복하기를. 서로가 서로를 속이지 않고 헐뜯지도 말지니 서로에게 고통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모든 존재들을 향해 일체의 세계에 대하여 원한 없이 적의 없이 자애로운 한계가 없는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경전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지적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사랑이다. 내가 소중하니 동물이거나 식물이거나 보이는 것이나 아주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생명체이나 모두 행복해야 하고 서로에게 고통을 바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남의 고통을 토대로 내 행복을 쌓아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비합리적 신념을 내려놓고 그 다음 뭐였죠? 거친 말을 하지 않고 따라서 내가 조금 더 편안해진 상태에서 일체의 세계에 대하여 적의 없이 정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사이트, 또 아이디어, 이런 자잘한 선택을 한번 관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질 것이고 그 관계에서 내가 경험하는 삶의 빛깔은 완전히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기 전에요. 우리 이제 연습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느낌 오시죠? 자, 이제 제가 문구를 읽어 드릴게요. 이 문구를 제가 읊으면 여러분께서도 목소리를 내셔도 좋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이 문구를 가지고 마음을 일으켜서 앞사람에게 그 마음이 가서 닿기를 하시면 됩니다. 눈을 바라보면 이 사람의 지나온 시간이 잠깐 보이죠.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거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눈을 바라봐주는 이 깊은 아름다운 선물을 잠깐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이 문구를 마음에서 일으켜서 선물을 주세요. 당신이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당신에게 육체적인 고통이 없기를, 당신에게 정신적인 고통이 없기를. 자, 이제 마지막. 당신이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을 일으켜 보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마음을 일으켜준 오늘 처음 보는 사람 혹은 나와 함께 온 좋은 사람에게 고맙다고 표현해 주세요. 안아주셔도 좋고 인사를 해도 좋고 악수를 해도 좋고 여러분 이제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깊은 사랑과 또 평온함을 나눠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느끼신 이 잠깐의 평온함과 또한 이 이완감이 여러분 삶에 있어서 아주 큰 힘이 되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여 그 사랑을 토대로 타인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새로 써나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